명품도 화려한 성공도 없던 평범한 주부. 모두가 무시했던 그녀가 마지막에 모두를 울린 이유.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청료 대신 구독과 좋아요 받겠습니다.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국민학교 동창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25년 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니 설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지만 특별한 옷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 입던 소박한 원피스 하나를 꺼냈어요. 명품도 아니고 그냥 동네 쇼핑몰에서 산 평범한 옷이었죠.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립스틱 하나 발라주는 게 고작이었어요. 친구들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모두들 성공한 모습으로 나올 텐데 저만 초라할까 봐서요. 동창회장으로 가기 전에 들러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늘 가던 보육원이었죠. 어젯밤에 미리 준비해둔 작은 도시락을 들고 갔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소시지를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김밥도 몇 줄 싸서 함께 넣었어요. 보육원 선생님이 항상 고맙습니다라며 환한 미소를 지어주시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거든요. 보육원에서 나와 동창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학창시절을 떠올렸어요. 동창회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모두들 너무 화려하게 차려입고 온 거예요. 명품 가방에 반짝이는 액세서리까지 걸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외제차들이 즐비했어요. 벤츠, BMW, 아우디까지. 저만 유독 초라해 보였죠. 마음 한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입구에서 친구들과 만났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다들 저를 보더니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연아 라며 반갑다고 인사는 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눈빛에서 미묘한 감정들이 읽혔죠. 미란이가 가장 화려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명품이었어요. 샤넬 가방에 에르메스 스카프까지. 지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미란이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놀라움이 더 컸습니다. 저는 그냥 환하게 웃으며 미란아, 정말 오랜만이야. 많이 예뻐졌네라고 인사했어요. 동창회장 안으로 들어서니 더욱 압도당했어요. 모든 친구들이 성공한 모습으로 와 있었거든요. 여기저기서 자랑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년에 강남에 아파트 샀어. 우리 아이는 외국 유학 보냈지.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그걸 모를 제가 아니었죠. 45년을 살아오면서 사람들 눈빛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됐거든요. 시선 하나하나에서 품평하는 느낌이 났습니다. 지연아, 요즘 뭐 해? 미란이가 먼저 물어봤어요. 목소리에 이미 답을 예상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아직도 전업주부야? 이 말에서 저는 뭔가 씁쓸함을 느꼈어요. 아직도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응, 집에서 살림하면서 지내고 있어.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주변에서 미묘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 그렇구나 하며 시선을 돌렸고 어떤 친구는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들이 저에게는 더 큰 상처였습니다. 옆자리 은주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우리랑은 세계가 다르지.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표정만은 변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대화는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의 성공담으로 이어졌어요.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끼어들 틈도 없었고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가끔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건네도 형식적인 인사 정도였죠. 지연이는 정말 변한 게 없네. 이런 말들이 칭찬인지 놀림인지 헷갈렸습니다. 미란이는 특히 노골적이었어요.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으면서도 계속 저를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제 대기업 부사장까지 올랐어. 정말 바쁘게 살고 있지. 해외 출장도 한 달에 2번은 가고. 그러면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비교하고 있다는 게 너무 뻔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소외감이 커졌습니다. 친구들은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며 활발하게 대화했지만 저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웃음만은 잃지 않으려 했어요. 이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공식적인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사회를 맡은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각자 이룬 것들을 자랑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뭘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미란이가 제일 먼저 나섰어요. 저는 현재 대기업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성공담을 쭉 늘어놓았습니다. 연 매출 1,000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연봉도 억대를 넘었습니다. 모든 게 화려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차례로 나와서 자랑했습니다. 의사가 된 친구는 자신의 병원 얘기를, 변호사가 된 친구는 유명한 사건들을 담당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업가가 된 친구는 직원 100명을 거느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반짝반짝 빛나 보였어요. 박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죠. 제 차례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났고 목도 말랐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어요. 마이크를 잡고 서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집과 복지관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성공담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으니까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아, 그렇구나 하며 의례적인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앞선 친구들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정 어린 박수였죠. 마지못해 치는 박수 같았어요. 기특하다, 지연아. 한 친구가 억지로 밝은 톤으로 말했어요. 남 돕는 일도 참 좋지. 의미 있는 일이야. 그 말투에서 저는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칭찬 같으면서도 은근히 깔보는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미란이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지연아, 정말 대단해. 살짝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도 나중에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아직 늦지 않았어. 이 말이 가장 상처였습니다. 마치 지금의 제 삶은 성공이 아니라고 단정 짓는 것 같았거든요. 무대에서 내려오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어떤 이는 우월감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자리에 앉아서도 한동안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란이가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우리 동창 기부 릴레이 한번 해볼까? 모두들 좋은 생각이다, 의미 있겠네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됐죠. 기부라는 말에 마음은 따뜻해졌지만 금액 때문에 걱정이 됐거든요. 누가 제일 많이 기부할까? 미란이의 말에 경쟁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나는 100만 원 낼게, 나는 200만 원, 300만 원은 내야겠다,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제 가슴이 점점 더 두근거렸어요. 저는 조용히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들어있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30만 원을 꺼냈습니다. 제게는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죠.
한 달 용돈을 꼬박꼬박 아껴서 모은 돈이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었어요. 기부금을 모으는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나와서 봉투를 내놓았어요. 액수가 발표될 때마다 와, 대단하다 하는 탄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 300만 원을 낸 친구도 있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앞서 나간 친구들의 금액을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지연 씨 30만 원입니다. 사회자가 발표하자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앞선 금액들과 비교하니 정말 초라해 보였죠.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땅으로 꺼지고 싶었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고 그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뭐야, 적선하러 온 거야?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귀에 꽂히는 말이었어요. 돈도 없는 주제에 왜 나와?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피하지도 않나? 모두 작은 소리였지만 제게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이 싹 변했어요. 어떤 이는 당황스러워했고 어떤 이는 민망해했습니다. 미란이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그 자리가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당장 도망치고 싶었죠. 그때 사회자가 뭔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런데 기부 명단을 보니 실명을 숨긴 특별 기부가 있네요. 꽤 큰 금액인데. 그 말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웠거든요. 기부 이벤트가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모두들 좋다, 기념품 삼아 찍자 하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죠. 아까 일로 인해 분위기가 완전히 어색해진 게 느껴졌거든요. 친구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사진 촬영 장소로 이동할 때도 저는 뒤처져 걸었습니다. 앞에서는 친구들이 웃으며 제잘제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다음에도 이런 모임 자주 갖자, 이런 얘기들이 들렸죠. 하지만 아무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촬영 장소에서 자리 잡기가 시작됐습니다. 명당 자리를 놓고 은근한 경쟁이 벌어졌어요. 앞줄 가운데는 가장 성공한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섰고 미란이가 정중앙에 자리 잡았습니다. 모두들 자연스럽게 위치를 잡아갔어요. 저는 일부러 뒷줄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게 편했거든요. 튀고 싶지도 않았고 민폐 끼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으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여기서라면 눈에 띄지 않을 테니까요. 사회자가 포지션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쪽으로 조금만 옮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지시했어요. 그러다 저를 보더니 잠깐 뭔가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지연 씨도 가운데로 하다가 말았어요. 아마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대로 구석에 서게 됐어요. 사진기가 향하는 방향에서 저는 거의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번쩍 터졌어요. 모두들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몇 장 더 찍고 나서 단체 촬영이 끝났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사진을 확인하며 잘 나왔다. 이거 단톡방에 올려야겠다 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가 잘 나왔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한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동창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모두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명함을 교환하는 소리, 꼭 연락하자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기고 있었죠.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모양이었어요. 어? 쟤는. 맞다,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이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어서 입구를 바라봤어요. 들어온 사람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성민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지역 학교 장학회 이사장이라고 들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반가우면서도 의외였어요. 미란이가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성민아, 와 정말 오랜만이다. 큰 소리로 인사하며 과하게 반가워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몰려갔습니다. 역시 성공한 사람에겐 모두가 관심을 보이는 법이죠. 성민이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했어요. 잠깐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진중한 목소리였습니다. 특별히 소개할 분이 있어서 왔습니다. 모두들 누구지? 누굴까? 하며 궁금해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성민이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 학교를 위해,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난 10년간 묵묵히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모두들 누구일까, 혹시 유명한 분인가 하며 웅성거렸어요. 저는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성민이의 시선이 은근히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지연 씨입니다. 성민이가 저를 똑바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원하지 않았거든요.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지연 씨는 지난 10년간 우리 지역의 진짜 숨은 천사셨습니다. 성민이가 계속 말했어요. 장학금 지원, 복지관 후원, 보육원 도움까지 모든 걸 철저히 익명으로 하셨죠. 친구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들이었어요. 저는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다 공개돼 버렸습니다. 친구들의 충격적인 표정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성민이의 말이 끝나자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특히 미란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죠. 입을 벌리고 있다가 다물기를 반복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몰랐어.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다른 친구도 고개를 푹 숙였어요. 분위기가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무시와 조롱이 모두 무색해졌죠. 순간 저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어요. 미란이가 제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죠. 자신이 한 행동들을 후회하고 있는 게 역력히 보였어요. 갑자기 모든 친구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아까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혼자서.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명함을 내미는 사람도 있었고 꼭 친분을 쌓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아까까지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극진하게 대하니까 오히려 어색했어요. 괜찮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래 친구란 조건 없는 거잖아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기분이 좋을 리 없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동창회장 문이 열리면서 딸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리 약속한 건 아니었거든요. 학교에서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딸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가 정말 내 자부심이야. 큰 소리로 외치며 저를 꼭 안았어요. 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그 말에 또 한 번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친구들이 진심 어린 박수를 쳤어요. 이번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박수였죠. 진정한 존경과 감동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딸을 안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모든 상황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성민이가 다시 말했어요. 내가 있어서 우리 지역이 더 따뜻해졌어.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고 꿈을 키울 수 있었지. 다른 친구들도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늦은 인정이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미란이가 다시 한번 저에게 왔습니다. 지연아, 나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어.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앞으로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 너처럼 말이야. 변화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진짜 미란이 같았어요. 학창 시절에 착했던 미란이 말이죠.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못했다. 존경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어요. 어떤 친구는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저 괜찮다며 웃었어요. 정말 괜찮았거든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정리되고 나서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모두 조용히 들어줬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진지하고 따뜻한 시선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관심을 받아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성공이란 과연 뭘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게 진짜 성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죠. 오랫동안 품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오늘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더욱 확신이 서더라고요. 진정한 성공은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친구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그 모습들이 정말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성공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말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거니까요. 다만 성공의 기준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비록 처음엔 힘들었지만 결국 좋은 시간이었죠.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진짜 친구가 되는 건지도 몰라요. 친구들도 각자 반성하는 모습이었어요. 한 친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 정말 부끄럽다. 다른 친구도 우리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알겠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모두가 뭔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미란이가 다시 일어나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지연아,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나는 겉으로만 성공한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보니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알겠어. 정말 배우고 싶다. 그 모습에서 진정한 반성이 느껴졌어요. 사회자인 준호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가 진짜 본받을 사람은 지연이었습니다.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성공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모두들 공감한다는 듯
뜨거운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 소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두가 진심으로 화해했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포옹과 악수가 이어졌어요. 아까까지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았죠. 25년 만에 진짜 친구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오늘 엄마 얘기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 그 말에 하루 종일의 피로가 모두 날아갔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성공이었거든요. 가족과 이웃의 행복,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